1월 16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 근로소득의 30%를 소득 인정액에서 공제해 자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까지 인상해 4만 8천 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을 초과해도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등을 자활 특례로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했는데요. 특히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청년층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 활동과 관련된 정부 지원금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 근로 의욕을 높여 자립을 지원하고 시설 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10만 원 추가해 소외받기 쉬운 취약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또한 가구 특성에 따라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추가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부양 의무자 가구에 학생이 있을 경우 기존 수업료 등 학비 공제에 더해 학업을 위해 소요되는 기숙사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를 도입합니다. 해당 비용이 발생하는 부양 의무자 가구는 학생 1인당 월 최대 23만 3천 원을 실제 소득에서 차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대응과를 신설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2.64%로 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인데요. 하지만 그간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설되는 아동학대 대응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과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관리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파견 인력을 운용해 범정부 역량을 모읍니다. 향후 아동학대 발견율을 2022년까지 4%까지 높이는 동시에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